안녕하세요. 저는 다다르다 서점원 김준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원도심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매개로 사람들을 연결하기도 하고 또 특정 책을 골라서 사람들이 어떤 독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할지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서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서점과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고르는 것들 그리고 공간에 오셔서 또 새로운 책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책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타일러 라시의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타일러 라시의 책이라고 하면 보통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이라던가 아니면 타향살이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책의 소재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타일러 라시가 굉장히 좀 지식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친구인 것 같아요. 이분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무겁지 않게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 타일러 라시가 던지는 질문들을 가지고 일상에서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타일러 라시는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책 제목을 붙인 것처럼 정말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지구 앞에서 기후위기 앞에서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타일러 라시가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또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기업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일러 라시는 미국의 버몬트주라는 대자연이 있는 공간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이 버몬트주는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합친 면적과 비슷한데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강원도처럼 산림자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학생 시절, 고등학생 시절에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대자연과 맞물리면서 생활을 했고요. 또 학습 과정에서도 대자연과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지 이런 학습 과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시카고라는 큰 도시로 나왔을 때도 계속 자연에 대한 고민을 이어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라는 친구들은 또 숲이나 대자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그렇지만 대자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정말 물러설 곳이 없는 기후위기 앞에 왔는데요. 타일러 라시가 전하는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러 라시는 가장 첫 번째로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게 너무 더워졌잖아요. 근데 이 더울 때 산소를 또 어떻게 정화시키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숲이 정화를 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숲이 아니라, 산이 아니라 바다가 공기를 정화시켜주고 있었더라고요. 미세 플랑크톤이 산소를 다시 활성화를 시켜주는데 지금 날씨가 더워지면서 바닷물이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플랑크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가 엉뚱하게 형성이 되어서 태풍이라던가 또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지는 이런 자연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를 알면 이제 바다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바닷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도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바다, 또 공기에 대한 이야기 말고도 타일러 라시가 또 주로 하는 이야기가 지구를 우리는 빌려 쓴다라는 표현을 해요. 저는 타일러 라시의 이 지구를 빌려 쓴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타일러 라시가 그때
되게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다음 세대들을 고민할 여유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 세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계로 보자면 지금 지구가 이제 남은 시간이 2시간, 그러니까 3시간이 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현재 지금 지구의 시간은 오후 9시 46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과연 지구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인데 회복에 대해서 과학자들에게 우리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하는 탓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그 시간이 지나버리는 12시의 종소리를 우리가 듣고서 지구의 종말을 함께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일러 라쉬는 현 세대에 경고를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도 분명해야 되지만 현 세대를 위한 고민도 함께 하자라는 것이 타일러 라쉬의 주장이고요. 지구를 빌려 쓴다. 이제 지구가 뭐 한 개뿐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과학자들은 이제 지구 행성이 아닌 다른 곳에서 또 살아갈 것에 대한 어떤 실험도 하고 있잖아요.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연구 결과가 과연 우리가 살아갈 때 결과가 또 긍정적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관건이죠. 그래서 지구가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미 다음 세대가 써야 하는 지구를 빌려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더 이상 빌려 쓰지 않고 우리가 써야 할 만큼만 써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일러 라쉬의 이야기처럼 지구를 빌려 쓰는 존재라고 우리가 빠르게 인식하고 더 이상 빌려 쓰지 않는 행동들이 도대체 뭘까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100년 후에는 이제 7도에서 8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1도가 올라가고 1.5도에 대해서 요즘 이야기 많이 하죠. 1.5도에 대한 해수면 상승, 거기에 따른 이제 기후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기후 난민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대전 사람들에게는 뭐 중요한 이야기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테크 하시죠? 집을 어떤 주거 목적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구매하기도 하지만 재테크 목적으로 집을 또 구매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미래를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존중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살 집이 30년 뒤, 50년 뒤에는 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집이 온전한데 30년 뒤에는 기후위기, 이제 기후가 급변화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대한민국은 그래도 해발 고도가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서해안 이를 때에는 잠깁니다. 인천의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이 있는 부산의 서구인가요? 사상구? 이쪽은 물에 잠기는 형태가 시뮬레이션이 나오더라고요. 과학자분들은 벌써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테크도 너무 중요하죠. 앞으로 살아갈 집에 대한 고민 분명히 함께 해야 되는데 기후위기 앞에서 과연 그런 이야기들이 중요할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후위기와 함께 집에 대한 구매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후위기에서 이제 다 오는 것들이잖아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불편함을 겪고 계시죠. 근데 이것은 정말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코로나19의 원인을 살펴보면 박쥐를 통해서 인간이 접촉하면서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게 되었잖아요. 근데 박쥐가 과연 인간에게 먼저 접근했을까요? 근데 저는 박쥐가 살아가는 숲의 생태계가 분명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태계를, 숲을 인간의 욕심으로 조금씩 벌목하고 그 안에서 인간이 별장을 짓고 뭐 목장을 지으면서 살아가려는 욕심들이
과하다 보니까 박쥐가 살아갈 곳을 찾지 못해서 인간의 생태계까지 저는 더 가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감염의 그 경로는 더 가까워진 거죠. 이제 코로나19 말고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로 또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신데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는 타일러 라시만큼이나 환경에 대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 친구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전에 자양동에 자양분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그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고요. 제로 웨이스트, 그리고 레스 웨이스트, 우리가 쓰레기를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을 위한 소품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카페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일회용 컵을 일체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들고 가야만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고요. 또 그 공간 안에서 커피를 마셔야 되는 샴푸라던가 비누라던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제품들이 있잖아요. 샴푸를 예로 들어볼까요? 비누도 그렇고요. 액체가 더 몸에 좋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고체로 된 것들이 스치기만 해도 그런 향균이라던가 혹은 살균에 대한 효과가 더 강한데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액체가 더 깨끗한 것 같다, 더 편리한 것 같다. 근데 이제 액체 용기를 만들려면 결국에는 또 플라스틱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양분이라는 공간에는 지금 우리가 플라스틱을 한번 썼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플라스틱을 늘리지 않는 것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가서 거기서 리필을 할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 역할도 하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우리 이웃들 중에서는 빠르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자면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인데요. 윤호섭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 인사동에 가시면 사용하지 않는 티셔츠에 녹색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프로젝트도 꾸준히 하고 계세요. 이분은 아이들을 만나면 정말 눈이 반짝반짝 거려요.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 희망의 메시지를 일상에서도 이렇게 전해주시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실천하는 지성인이에요. 냉장고와 자동차 없이 40년 넘게 거주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 혼자서 실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지내는 가족분도 함께 실천하고 계세요. 되게 놀랍죠? 냉장고 없이 과연 일주일 살 수 있을까? 또 자동차 없이 우리가 도심에서 과연 살 수 있을까? 근데 도시가 자동차 없이 살 수 없도록 무분별하게 팽창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게 산업 생태계에 있다면 누군가는 또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면 좀 존중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시기는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생각을 전환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이 과연 친환경적인 건지, 타일러 라시의 책도 제가 아까 설명을 빠뜨렸는데 FSC라는 인증을 받았어요. 책을 만드는 행위도 결국에는 나무를 베어서 종이를 만들고 그 안에 인쇄, 그러니까 잉크를 써서 인쇄를 해야 되고 짜투리 종이들이 또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쓰레기를 만드는 것 아닐까라는 고민을 작가분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고민을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겠죠. 근데 이제 책을 만들더라도 FSC라는 인증을 받은 책, 그리고 콩기름 인쇄를 했어요. 콩기름 인쇄는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무해한 성분인 거죠. 혹시라도 아이가 책에 흥미를 가지고 갑자기 책을 씹어 먹거나 아니면 입가에 이렇게 닿을 수 있죠. 그럴 때 보통 책, 그러니까 인증을 받지 않은 책은 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FSC 인증을 받은 책, 거기에 콩기름 인쇄,
FSC 인증은요, 무분별하게 벌목하지 않는, 그래서 벌목하는 것들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시스템을 다 오픈해서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나무 목재로 종이를 만들어서 또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FSC 인증을 받은, 그리고 콩기름 인쇄를 할 수 있는 인쇄소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이것들을 지향하는 출판사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범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죠. 저도 서점에서 커피를 팔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일회용 컵을 부득이하게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커피를 팔았어요. 저희가 2년 동안 테이크아웃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게 우리가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 이것을 누군가에게 또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폭력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친환경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저는 이 두 번째 지구는 없다 책을 읽고 나서의 과제인 것 같아요. 이 작가가 던지는 질문은 결국에는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고집, 저는 이제는 이 고집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기업이 과연 환경적으로 고민하는지 고민하지 않는지, 고민하지 않다면 저는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강요하진 않지만 기후위기가 이렇게 가까이 왔다라는 것, 또 날씨가 무덥거나 혹은 비가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오거나, 또 겨울에 춥지 않거나, 봄과 가을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거나 이미 느끼고 계시죠? 그러면 한번 가까이에서 작은 실천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또 작은 실천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산자로서 소비자분들에게 그 일회용 컵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회용 컵 대신에, 플라스틱 일회용 컵 대신에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배출할 때 플라스틱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들어가요. 근데 이것을 땅에 묻으면 6초 안에 생분해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사용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그것을 소각하든 아니면은 매립하든 아예 별개의 운영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결국에는 저 또한 작은 기업체인 거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를 설득하고 있는 거고요. 중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중간기관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이것을 좋은 것을 쓰더라도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섞여버려요. 육안으로 보면 그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컵과 플라스틱 컵을 구별하지 못해요. 근데 저는 이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컵이 2배에서 3배 가까이 원자재가 비싸거든요. 비싸더라도 그것들을 쓰고, 또 소비자분들도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빨대구나,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컵이구나, 플라스틱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저는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분리배출 이후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또 건의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실천을 서점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배달 음식을 줄이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로 갈수록 부득이하게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잖아요. 저는 그럼에도 그 배달 음식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정말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음식물이 묻은 플라스틱은 또 재활용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1인 가구가 살고 있는 원룸촌에는 더더욱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고질병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배달 음식을 조금 줄이자.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 직접 해먹는 것. 번거롭고 불편하죠. 그런데 저는 실천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일러 라시 작가가 또 하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육류 소비를 줄이자라고 또 얘기해요.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 그러니까 정말 환경을 위한 그 관점으로 일상생활의 모든 생각들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소고기, 소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가 탄소 배출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살아가면서. 돼지도 물론 그만큼.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방목해서 살아가는 동물에 대한 권리도 중요하지만, 육류 소비가 늘어날수록 아쉽게도 이런 방목해서 살아가는 동물권이 아니라 정말 어떤 자본주의 논리로 동물을 사육하는 구조가 되어버리죠. 근데 거기에 소비자가 알 권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도 건강하지 못한 고기를 또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당장 고기를 끊자, 저 또한 못하거든요. 고기 소비를 줄이자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요즘은 고기, 콩고기도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생각을 전환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동물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존중할 수 있고, 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비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건을 지향하지만 실천을 잘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고기를 또 소비하고 있고, 대신에 기존에 어떤 먹고 있던 식습관을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어느 정도의 산업군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가까이에 샐러드 가게를 찾으려고 하면 또 플라스틱에 담긴 샐러드밖에 없어요. 편의점, 대형마트.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공간들도 분명 많이 나와야 되고요.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어느 카페를 가더라도 채식으로 드릴까요? 라고 선택권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작은 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식당의 주인들이 앞장서서 채식을 한번 할 수 있게 도와줘 볼까? 라고 메뉴에 먼저 넣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동네 단위로 확장할 수 있고, 또 구 단위로 확장할 수 있고, 이제 시 단위로 확장할 수 있는 거죠. 대전에 비건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갈 만한 식당이나 카페에 지도를 만드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또 빠르게 공유하면 누구나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비건 식당을 이용한다거나. 그래서 타일러 라쉬도 그 치즈를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또 요거트를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플라스틱 용기를 쓰지 않으려고 최대한 애쓰는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느껴집니다. 근데 타일러 라쉬가 이제 지구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과제, 이런 이야기들도 책에서 전달해 주는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름에 에어컨의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지 않는 것, 겨울에 히터의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않는 것, 열에너지를 줄이고 이 열에너지에 대한 대체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것. 지금 전기에너지도 아시겠지만 전기는 국산인데 원료는 수입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전기에너지도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되죠. 태양이라던가, 또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풍력에 대해서 고민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타일러 작가님도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빠르게 실험하고 이 기술들을 몽골의 사막에 가서 태양열 에너지를 설치해서 이것들을 중국과 북한을 넘어서 우리가 또 끌어다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전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친환경 에너지를 함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쉽게 쓸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들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빠르게 인식하고 저는 이번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주는 친구가 옆에 생겼다라고 인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책의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파란색 띠가 둘러져 있거든요. 이게 지구의 오존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얇은 띠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이게 결국에는 지구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미 빌려 쓰고 있는 자원들을 더 이상 빌려 쓰지 않도록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타일러 라시 작가의 책과 그리고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은 했지만 좀 삶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면 조금 더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